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시 66회차 오늘 수요일 오전에 발행된 회차고요. K리그 17라운드 4경기 분석입니다. 어제 저희가 올려드렸던 65회차에서는 수원FC 패, 포항 승에서 2.8배가 적중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창민 선수 출전 여부에 잘못된 정보가 좀 나갔었는데 저희가 일정을 좀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포항이 후반 추가 시간 박승욱 선수의 골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죠. 전북과 광주, 인천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둔 팀들인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6경기 무승의 강원, 4경기 무승의 대전, 이 맞대결도 있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과 대구의 경기인데 전북 아마노 선수는 컴백을 했죠. 통산 전적 최근 10경기 전적에서는 전북이 우세를 한데, 저보고 지난 주말 저희 예측과 달리 울산과의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박진성과 유재문, 이 수비력이 좋은 투미드를 내세우면서 좀 수비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전반부터 이 강한 압박 전술로 울산을 괴롭혔습니다. 이 측면 수비에서는 근데 상대 오버래핑에 좀 고전을 하긴 했죠. 특히 그 왼쪽 측면 김지수 선수 위치에서 좀 서령모의 오버래핑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후반 교체 투입된 아마노의 절묘한 크로스를 이 조규성 선수가 상대 센터백 라인 사이에서 좋은 움직임으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 압박에 의한 역습으로 이 추가골까지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김문환 선수와 백승호 선수, 이 안드레 루이스는 이 울산과의 경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이 오늘 경기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나머지 선수들이 끝까지 조금 더 뛰려는 의지가 돋보였던 그런 전북의 울산전 경기 승리였죠. 원정팀 대구, 저희 예측과 달리 서울에게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대구 나름의 베스트 멤버죠. 그 세징야와 에드가 고재현 전방에 배치를 하고, 이진용과 이용래 이런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베스트 멤버로 나서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상대 스로인을 잘라내면서 이걸 수비수 센터백이 아주 긴 헤딩으로 잘라내면서 이걸 역습으로 연결해서 결승골을 뽑아냈죠. 에드가의 헤더, 그 다음에 그걸 떨어진 거를 고재현이 잡아서 박스 쪽으로 내준 거를 세징야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선제골 이후 확실한 수비엔 역습 전개, 이 대구가 맘먹고 수비하면 쉽지가 않죠. 이 운영을 잘 펼쳤습니다. 중원 압박과 수비 운영 확실히 효과를 보면서 승리를 거둔 경기였는데, 이날 경기에서 이진영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대구에게는 좀 대체 자원들이 있긴 하죠. 박세진 선수라든가 이용래 선수 이렇게 있는데, 이용래 선수가 이 주말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2경기 연속 선발로 이 베스트 컨디션을 소화하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케이타를 중원으로 배치를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좀 고려를 할 텐데, 아무래도 이진용 선수가 빠지는 부분은 이게 연이은 주중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중원에 분명히 부담이 갈 수 있는 대구죠. 에드가, 세징야, 고지현 이 세 선수의 역습은 굉장히 날카롭고 완벽했죠. 이 두 팀은 지난 4라운드 맞대결에서 대구의 역습 축구가 좀 빛을 내면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 경기는 좀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요? 울산 상대로 수비적인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준 전북입니다. 이진용이 결정하면서 중원의 활동량이 줄어든 대구의 약점 요소가 되겠죠. 이 경기에서 전북의 승, 핸디무, 그다음에 언더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전과 마찬가지로 전북이 한 2대0 정도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광주와 수원의 경기인데요. 예, 부활한 광주죠. 다시 이정효 감독의 축구가 색을 내고 있고, 수원은 감독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통산 전적에서는 열세고 최근 10경기 전적도 열세지만 두 팀의 올 시즌 개막전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아싸니, 후반에 교체 투입된 아싸니의 완벽한 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광주는 저희 예측과 달리 지난 주말 포항을 상대로 무려 4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측면을 압도한 결과였죠. 전반 초반 상대의 간결한 속공에 물론 먼저 선제 실점을 내주긴 했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상대 자책골로 흐름을 가지고 오기도 했죠. 아사니와 엄지성 이 좌우 콤비는 이 파괴력이 완전히 확실했습니다. 이 초반 이 두현석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 원더골이 터졌고, 엄지성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완벽한 추가골을 뽑아냈죠. 세트피스 살점에서 포항 이호재 선수한테 실점을 했는데, 이건 좀 약간 오게티인데, 이 마크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이호재 선수가 등을 싹 대면서 싹 돌아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 놓치고 말았죠. 이호재 선수를 2명이 보고 있었는데도 이 실점한 부분은 좀 아쉬웠죠. 부진 털어낸 승리였습니다. 이익은과 이승민 이 중앙 미드필더들의 중거리 슈팅도 굉장히 위협적이거든요. 광주 이 선수들의 뜬금없는 이 중거리 보한방으로 또 승리 골이 터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원정팀 수원입니다. 저희 예측과 달리 굉장히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수원FC와의 더비에서 1대2로 패하고 말았는데요. 경기 내용적인 보기에 좋은 내용적인 거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치지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이 4-1-4-1 형태로 빌드업 축구를 추구를 했지만 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안병준 선수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 전반 끝나고 교체 아웃됐고 이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안병준 선수가 약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상도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부하가 온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이 김병수 감독 축구 병수볼이 어느 정도 인식은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실점 상황을 보면은 공에 시선을 쏠리면서 이 박스 안에서 센터백들이 상대 이 공격수 쪽으로 시선을 쏠리면서 뒤에 공간을 그냥 프리하게 내주면서 윤빛가람 선수한테 실점을 하고 말았죠. 후반 빠른 공격수 위주로 이 재편하긴 했지만 이 박스 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모양까지는 잘 만들어냈지만 이 상대 골문을 열어 제끼는 데 실패하고 말았죠. 이 굴절되는 실점에 불운했던 패배였습니다. 이 경기력은 많이 안정이 됐어요. 이 후반 공격의 짜임새는 좋았고 그 이기재 선수의 크로스, 이 한호강 선수의 이 득점 패턴은 벌써 두 번째 나온 거죠. 이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기력이 안정이 됐지만 이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관건이죠. 이 지친 안병준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이 광주의 뛰는 축구를 감당하기에 수원이 벅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주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경기는 광주가 마이너스 핸디 승 가능성도 꽤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뛰는 양으로 승부를 하게 되면 수원 선수들이 쫓아가기에 굉장히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광주의 승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인천과 서울 경기인데 경인 더비 이번에 승패가 어떻게 갈릴지 궁금해지죠. 먼저 홈팀 인천입니다. 지난 라운드 저희 예측과 달리 주말 대전 원정에서 어떻게 보면 대구와 비슷한 스타일로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 수비적인 운영을 통한 다음에 역습을 날카롭게 펼치면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수비적인 운영으로 전환한 후에 확실히 경기력에 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대전의 빠른 속공을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 대처해야 이 특히 돋보였던 게 윙백으로 나섰던 이 김준혁과 민경원 이 선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펼쳤고 이게 돋보였습니다. 이 상대의 실수로 얻어낸 페널티킥, 그 다음에 빌드업 미스를 잘라내면서 역습 상황에서 골까지 굉장히 행운,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 상황이 다 이 대전의 주세종 선수의 미스였죠. 이 김보섭은 원래 이 윙백을 주로 보고 슈팅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선수인데 이날 멀티골을 뽑아내면서 존재감을 확실히 또 돋보였습니다. 골 가뭄을 해소한 인천이죠. 천성훈 선수도 종아리 부상에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복귀 어느 정도 풀타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복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에 소집이 됐는데 이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이번에 중국 원정에 가서 친선전을 두 경기를 치르는데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라면 아마 소집이 안 됐었겠죠. 원정팀 서울입니다. 서울은 저희 예측과 달리 대구 원정에서 그 대구의 수비 축구에 막히면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상대의 굉장히 밀집 수비 이거를 뚫어내지 못해서 중거리 슛에 의존해야만 했던 서울입니다. 스로인 전기에서 잘리면서 상대 역습에 실점한 부분도 굉장히 아쉬웠죠. 순간적인 상대 공격 속도에 이 수비 라인이 대처를 못했습니다. 아예 내려선 상대 수비 라인 벗겨내지 못한 게 이 무득점 경기 펼칠 건데 이날 황의조 선수가 조금 아쉬웠죠. 이 공세를 펼치려고 계속 라인을 올려서 상대를 공략하다가 이 상대 역습에 뒷라인이 뚫리는 위험한 상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주지 말았어야 할 선제 실점 상황이었죠. 그 스로인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의조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아쉬웠던 대구 원정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은 지난 개막전 맞대결에서 서울이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당시 인천이 굉장한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이 서울의 빌드업 축구를 굉장히 괴롭혔던 경기였습니다. 결과는 서울이 가져갔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인천이 굉장히 돋보였던 경기였었죠. 수비적인 운영으로 방향을 전환한 인천입니다. 대구에서 고전하고 온 서울이죠. 때리고 막아내고 이 반복되면서 박진감이 넘칠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저희 예측에서는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핸디를 받게 되면 인천이 승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언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골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경기입니다. 이 인천이 대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식의 득점 루트는 서울 상대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강원과 대전의 경기인데 무승에 빠져있는 두 팀이죠. 먼저 홈팀 강원. 저희 예측과 달리 제주원정에서 그래도 선전하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섰고 제주의 높은 압박에 전반 굉장히 고전을 했었죠. 그래도 한국경이 내준 공을 이정엽 선수가 일부러 흘린 건 아니고 속도가 안 맞았던 건데 이 김대현 선수에게 연결되면서 먼저 골을 뽑아냈고
후반 초반 상대 슈팅이 굴절되면서 이 헤이스 선수의 슈팅이 안현범을 맞고 이 실점이 됐었죠. 그리고 김대현 선수가 뭐 적극적으로 수비 가담을 하다가 백패스 미스가 상대한테 빼앗기면 실점까지 됐죠. 그래도 후반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 이 김진호 선수가 이 폭풍 같은 돌파로 이 박스 안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동점골 어시스트를 뽑아내며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정협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골 장면에서는 상관이 없었지만 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었고 이 갈레고 선수 후반 교체 카드로 굉장히 좋은 확실히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정팀 대전 저희 예측과 달리 인천에게 3실점하면 무너지고 말았죠. 이 대전 스타일을 고수를 했지만 상대 역습 패턴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레안드로와 마사의 호흡이 굉장히 전반 초반 좋았는데 이 마사의 슈팅들이 좀 아쉬워져요. 이 상대 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먼저 크게 앞서갈 수 있었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전방에서 압박 라인을 높이다가 오히려 이게 뒷공간을 내주면서 많이 당했죠. 이 주세종 선수가 대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키플레이어긴 한데 이날 경기에서는 박스 안에서 파울 내주면서 피키도 내주고 후반 빌드업 미스까지 이게 또 실점으로 연결해서 주세종 선수의 빌미가 된 실점이 2개나 됐었죠. 어떻게 악몽 같은 경기였습니다.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래도 헤딩골로 티아고가 오랜만에 골망을 봤죠. 이 주세종의 크로스를 티아고가 아주 높은 타점으로. 그리고 이날 대전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이현식 선수가 불필요한 파울로 경고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했는데 아무래도 중원에서 활동량이라든가 교체 카드라든가 충분히 팀에 지금 현재 없어서는 안 될 지금 대전도 부상자들이 꽤 있거든요. 이 이현식 선수의 이 불필요한 파울로 인한 퇴장은 대전에게 굉장히 큰 누수가 될 겁니다. 역습의 속도, 압박, 제공권 다 좋긴 한데 뒷라인의 수비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되는 대전입니다. 두 팀 지난 개막전 맞대결에서는 대전이 2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번 경기는 좀 결과가 다를 것 같습니다. 부상과 경고 누적 결장이 큰 변수가 될 대전입니다. 한국영과 서민우 이 두 선수의 중원 안정감으로 승부를 볼 강원의 밸런스가 더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경기는 강원의 승, 핸디 무,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추천입니다. 이 전북의 승 이게 가장 안정적일 것 같고요. 광주의 승 이게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면 광주의 핸디 승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이 체력적인 부분이 좀 약점이 있고 느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물론 장우익이나 박대원 같은 선수를 내세워서 속도감을 뭐 메우려고 하겠지만 이 두 선수는 투박한 수비로 인해서 좀 PK 위험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경기는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으로 광주 승을 갔지만 핸디 승도 충분히 가능할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인천과 서울은 이 경기는 언더 예상을 하고요. 강원과 대전 이 경기는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4경기 9.1배고요. 저희는 66회차 K리그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주말 승부패에 또 K리그 1 4경기와 K리그 2 2경기가 포함되어 있고 J리그 8경기가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승부패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